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에르베 르 텔리에의 2020년 공쿠르상 수상작 아노말리 읽어보고 있는데요. 설정 기가 막힙니다. 네. 일단 근데 첫 도입부부터 도입부도 기가 막힙니다. 도입부 최고. 너무 재밌었죠. 소설 도입부는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뜬금없이 별 기대 없이 펼쳤는데 저는 선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나도 그 똑같은 비행기가 다시 뭔가 난기류를 만나서 고생했다 이 정도만 알았어요. 저는 똑같은 비행기 관련된 건 또 몰랐어요. 나는 그냥 광고만 보고. 전 똑같은 비행기가 반복된다는 걸 보고 너무 짜증이 나고 싫은 거예요. 이미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난 뭐라고 생각했냐면 같은 비행기, 정말 그냥 물리적으로 똑같은 비행기가 한 3개월 전에 A라는 기장이 몰고 가면서 한번 난리 나고 막 개고생해가지고 추락할 뻔하다가 겨우겨우 착륙했는데, 똑같은 비행기에 똑같은 기장이 똑같은 지역에서 다시 한번 뭐 난기류를 만나서 개고생하다가 착륙했다. 이 정도인 줄 알았지. 그건 그냥 되게 운이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나는 그냥 우연의 일치인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뭔가 시작되나 보다 이러고 이제 읽기 시작을 했죠. 나도. 그래서 몰랐던. 근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비행기 난기류 이런 키워드도 전혀 모르고 아노말리 2020년 공쿠르상 그리고 박평이랑 JYP가 재밌게 읽은 책. 그래서 딱 펼친 거예요. 그랬더니 첫 문장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러 이야기로 시작하니까 이건 제2의 피해를 르메트른가. 맞아. 그리고 이제 첫 문장뿐만 아니라 뭐 처음 에피소드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여튼 첫 번째 꼭지 기껏해야 뭐 한 10대 페이지? 20페이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 매력적. 거기에는 완벽한 킬러인 블레이크라는 등장 인물이 어떻게 킬러가 되었고, 그리고 킬러로서 파리에서 뉴욕으로 건너가서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하는 데서 딱 끝나잖아요. 근데 이중적인 삶을 살고. 네,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살고 블레이크라는 있고. 첫 번째 꼭지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의 이야기. 그걸로 쭉 이어가서 장편 만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노말리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프랑스 현지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을 것 같고, 블레이크로 뭔가 킬러물 하나 킬러물 하나 쓰지 않을까. 그만큼 재밌습니다. 진짜 본격 킬러물의 도입부만큼 재밌는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 두 번째 에피소드로 딱 넘어가면 또 완전 딴 너무 얘기. 재밌어.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두 번째 누구였어요? 빅토르 미젤. 네. 이제 두 번째 소설가가 등장하죠. 거기도 정말 대박. 아니, 이건 뭐랄까, 그냥 문학인을 등장하는 소설 있잖아요. 소설 속에서 문학인을 등장하니까 문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인 것처럼 뭔가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 잘 쓰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작가라고 하는데,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는 미젤이라고 하는 작가의 찌질하면서도 안쓰럽고. 말 나온 김에 그 다음 또 두 번째까지 했고, 세 번째 등장인물은 또 누구예요? 또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등장인물들이 독립적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누가 나와요? 영화 편집자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세 번째가 영화 편집자 나와요. 영화 편집자 그러니까 나오고 아들을 하나 둔 매력적인 그 여성 영화 편집자가 나오고, 그 여성 영화 편집자가 만나는 사람 이야기. 약간 나이 차이가 좀. 그러니까 60대에 잘 나가는 건축가가 약간 계속해서 뭔가 추앙을 하겠다라고. 거기서 저 정보기관 수장도 등장하던가요? 그거는 그 다음 편인가? 그 다음 편이에요. 정보기관 수장은 그 다음 편이에요. 너무 인물들이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도 되게 잘 쓰고 이야기가 스피디하게 되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지만
등장인물 많은 소설 싫어하는 분들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가 걔가 얘야 이러고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잘 쓴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게 에피소드가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데 그 사람들이 다 너무 다른 직업, 다른 어떻게 보면 계급, 캐릭터도 성별, 다르고. 캐릭터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문장 속에서 거의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막말하는 것도 민음사에서 그렇고 10만 부 이상 나가면 인물 관계도 관계도 한번 인물 관계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뭔가 책받침 같은 걸로 책받침 누가 요즘 책받침 써요? 아우 옛날 사람. 아니 부채 X세대. 부채 오랜만에 듣는다. 네. 아니 책받침 책받침 안 됩니까? 아니 지금 바로 정면에 있는 PD님 너무 지금 빵 책받침은 터져가지고 나 민망하네. 내가 정말 about 40 years ago 때 쓰고 안 써본 건. 아니 그 책받침 얼마나 운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고 그 말고 또 계속 나와요. 하여튼 도대체 비행기는 언제 나오나 싶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요약을 하나 할게요. 아까 그 매력적인 영화 편집자 리 씨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리 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어보고자 안간힘을 쓰는 60대에 잘 나가는 건축가인 앙드레가 나오고요. 여기서 최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비행기 기장. 마클? 예, 데이비드.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성공한 조에나라고 하는 여성 변호사. 근데 이제 그 변호사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기 직전이죠. 돈을 위해서 지금. 네. 그리고 또 사실은 동성애자인데. 진짜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건 아닙니다. 네. 진짜 악마 안 나옵니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직전은 아닌 거고. 네, 돈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나쁜 사람을 악덕 기업 변호하는 이런 거지. 진짜 악마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설이긴 한데. 악덕 기업 회장이 조에나 변호사의 능력을 치하하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내 사람이 되어주면 내가 당신의 앞날을 보장하겠다. 자, 듣는 사람 정말 정신 없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뭐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여기서 정보기관 수장이 나와요. 여기서 정보기관 수장이 나오는데 사실 정보기관 수장은 주인공은 아니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숨기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튜브 같은데 이 노래를 올렸는데 거기서 묘사가 돼요. 이 가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게 마치 그 한국 가수가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로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는 속도에 버금갑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죠. 외국 소설에 한국 정말 많이 나와요 요즘.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블레이크, 미젤, 조에나 그리고 뭐 앙드레, 데이비드, 그 가수는 슬림보이, 예, 슬림보이라고 하는 그 가수까지의 이야기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이제 인물 소개가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거의 한 1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인물들의 얘기예요.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들이 뭔가 비행기를 타는 그리고 그 비행기가 한번 난기류 만나가지고 되게 좀 흔들렸다, 뭐 끔찍했다. 그런 묘사가 잠깐 나오긴 하는데 뭐 진짜 비행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참 동안 없죠.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딱 나오는 시점은 2021년의 6월. 왜냐하면 매 에피소드마다 날짜가 붙어가지고 나오거든요. 2021년 맞습니까? 2021년 맞습니다. 근데 2020년 공쿠르상 수상작인데 미래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 거 쓴 거죠. 네네. 그래서 2021년 6월에 방금 언급했던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짧은 전사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 캐릭터들이나 그 이야기들도 다 매력적이어서 맞아요. 다 그냥 어디 갔다가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해도 동의. 별 무리가 없는. 우리가 오죽하면 아까 블레이크 이야기로 장편 써라. 네. 그리고 또 장편 쓸만한 사람은 제일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 있었죠? 또 딴 사람들도 이야기를 확대시키면 충분히 장편으로 할 만한 이런 인물들이 여러 명. 아니 그리고 뭐 리 씨랑 앙드레 그 이야기 같은 건 뭐 기욤 미소의 작품에 등장할 만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뭐 이런 것도 떠오르고 떠오르고 여러 가지 연애 이야기. 내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 아노말리 저자가 프랑스에서 잘 나가는 작가들의 작품의 분위기나 등장인물들을 그럴 수도 있겠다. 차용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 아까 그 연애 얘기한 거 이런 거는 약간 그 더글라스 케네디나 이런 풍으로 맞아요. 조금 더 이렇게 야하게 쓰면은 실제로 더글라스 케네디도 프랑스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러니까. 작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진짜 잘 팔리는 네, 작가였죠. 지금 그 이야기했던 그런 스토리들의 주인공을 보면은 뭔가 기시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물들을 쭉 소개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부라고 딱 나눠져 있던가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비행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게 아마 일부 그 일부 끝부분에서 끝부분이에요. 일부 나올 끝부분에 때. 갑자기 시점이 6월 그 시점 그대로예요. 6월 그 시점 그대로이고 뉴욕 상공 그러니까 뉴욕에 도착하기 좀 전에 대서양 상공의 한 비행기로 시점이 딱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요. 그 비행기에 지금까지 쭉 개별적으로 소개됐던 인간들이 다 타고 있는 타고 거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리고 그 비행기를 몰고 있는 기장도 막 난기류를 어렵게 통과를 한 다음에 뉴욕의 관제센터랑 그 뉴욕 케네디 공항인가요? 네, 케네디 공항의 관제센터랑 연락을 합니다. 우리 이제 난기류 통과해가지고 약간 기체에 손상을 입긴 했는데 다 무사하고 빨리 인도해줘. 안내해줘 내릴 거야 그랬는데 비행기 편명이 뭐라고? 그리고 심지어 너 이름은 뭐라고? 보통 그런 걸 물어보지 않는데 기장 이름을 막 물어보고 이런 확인을 한 다음에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제 그 착륙을 하게 지시를 하는 뭔가 거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어쩌고 공군기지 뭐 이쪽으로 너 일로 지금 가서 착륙하라고. 그래서 기장은 무슨 서프라이징인 줄 알고 나 그런 장난 싫어. 내가 지금 이제 마지막 비행기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그리고 이미 지금 충분히 힘들어 난기류 때문에 그러니까 장난 그만 치고 빨리 평소 하던 대로 안내해 주세요. 너 누군지 모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바뀌면서 장난 아닙니다. 저는 북미 뭐 방어 뭐 통제센터의 무슨 대령입니다. 막 군인 등장하고 이건 비상 상황이 이건 가상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귀 비행기는 안전을 위해서 정상적인 케네디 공항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내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설정이에요. 그죠. 이건 이제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사실 그 다음 얘기도 해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 이야기 뭐냐면 그런 다음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상황은 다 얘기해요. 이렇게 된 왜 지금 아무리 비행기가 정말 험한 난기류를 만나서 뭐 이러다 죽는 건가 싶을 만큼 끔찍한 난기류 때문에 고생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군인들이 나타나고 왜 이 공항 말고 저쪽 특이한 공군기지로 가서 착륙을 하라고 그렇게 관제탑에서는 당황했는지 그 얘기를 안 하고는 이 소설에 대한 소개가 안 되잖아. 네. 지금 시점이 6월 20일께인데 근데 3월 10일 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비행기가 뉴욕에 착륙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뭐래? 그러니까 그리고 싣고 있는 그걸 타고 있는 승객들도 다 똑같고 똑같은 상황이 3개월 전에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뉴욕에 정상적으로 착륙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승객들과 똑같은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243명. 숫자도 기억합니다. 243명. 200 몇십 명의 똑같은 사람이 타고 있고 기장도 똑같고 승무원도 똑같고 비행기 편명도 똑같고 난기류를 겪은 것도 똑같은 비행기가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다. 한 100일 만에. 106일 만에.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 이 사람들이 막 숫자를 외우네. 106일 막 243명 이러고. 아무튼 이제부터 진짜 말이 안 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건 뭐냐? 이러면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군가가 답을 알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거나 그걸 설명할 수 있다면
진짜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두가 지금 이 상황 앞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뭔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각각 이제 이게 주장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리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인천공항에 뭐 한 3개월 전에 어떤 비행기가 딱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3개월간의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똑같은 사람을 태운 똑같은 비행기가 하늘에서 번쩍 나타나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영문을 몰라요. 자기들은 그냥 3개월 전에 그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 인천공항에 내려야 되는데 빨리 인도해줘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천공항 안 돼 성남공항으로 와 그래가지고 내린 다음에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가만히 있어봐. 그렇다면은 지금 인천공항 비유했으니까 3개월 전에 인천공항에서 강양구가 내려가지고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방송도 하고 책걸상도 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3개월만큼 더 늙었는데 갑자기 지금 오늘 인천공항 상공에 또 강양구가 나타났다라는 거잖아. 역시 3개월 전에 같은 비행기 타고 내린 200 몇십 명과 함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근데 거기서부터 막 5만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관제탑에서 이렇게 제재가 나온 거 이 사람들이 도착해서 그 3개월 전에 도착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안 된다기보다 혼란스럽다. 대혼란.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공군기지에 격리를 딱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세요. 라고 휴대전화 같은 거 다 뺐고 그 사람들한테도 말을 못해. 야 너랑 똑같은 여기 있는 200 몇십 명이랑 똑같은 인간들이 이미 바깥 세상에 있어. 니네는 뭐야?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가지를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 일단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천재 소리를 듣는 과학자들을 일단 소집을 해요. 근데 그 과학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또 끌려와. 되게 이제 잡혀오죠 거의. 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 종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각 교파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각 교파의 교리 해석을 담당하는 대표 주자들을 또 끌고 와. 저 그 장면 제일 재밌었어요, 진짜. 진짜 웃겨.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착륙한 사람들이 겉만 비슷한 건지 진짜 비슷한 또 똑같은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개월 전에 비행기 내린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수소문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그리고 이제 그 타고 있었던 6월달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 인터뷰도 해야 되는. 그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어땠고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또 설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데 가령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라는 거를 JYP가 한 150쪽으로 읽은 상황에서 이걸 딱 발견을 했다. 앞에 150쪽이 조금만이라도 허술하거나 재미없었거나 뭐 기대감이 없었으면 그 순간에 이제 버려야지. 그리고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일단 혹시나 하고 가다가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럼 이제 찢어버려야 되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런 설정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럼 이런 설정을 디폴트라고 그것만 하나 딱 받아들이면 상상을 하는 거지 나도. 만약에 진짜로 이게 발견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치고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같이 상상하면서 내가 가령 미국 대통령이거나 내가 거기 지금 뭔가 중요한 위원회 멤버라면 뭘 챙길 것인가를 이제 상상하면서 결국 끝까지 남은 200페이지를 다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다는 대단히 잘 쓴 거지. JYP가 그런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박수치면서 읽었다는 건 엄청난 거지. 그래서 막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를 막 설명을 하죠. 그것도 웃겨. 웃긴데 실제로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맥락 있는 다 실제로 있는 과학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웜홀 이론 같은 경우는 뭐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에서도 활용되었던 아예 그냥 소설 안에도 나와요. 대통령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건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그래 거기까지 알겠고 다음 설정. 거기까지 알겠고 다음. 그거 스타트rek에도 나왔었어. 이러면서 다음. 이거 저 모든 게 프로그램이다 뭐 이거. 모든 게 프로그램이다. 그거는 매트릭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 이제 시뮬레이션 가설 얘기. 시뮬레이션 가설. 시뮬레이션 가설. 정확히 그 장면 책에서도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 가설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그거 매트릭스 그 얘기냐 그랬더니 매트릭스랑 좀 다르다. 매트릭스는 어쨌든 진짜 육체 사람의 진짜 육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 이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AI가 그냥 자신의 프로그래밍 안에서 어떤 세계를 창조를 했고 그 세계 그 컴퓨터 인공지능이 창조한 세계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갑자기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이 아노말리를 보고 그 지금 나오는 그 설명 매트릭스 어쩌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드디어 결심해서 이 소설 다 본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매트릭스를 봤어. 처음 봤어. 평생 처음. 99년에 나온 매트릭스를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지금 드디어 봤어요. 저 약간 99년 맞죠? 99년. 네, 저 문화예술계 이쪽에 몸담은 이후로 매트릭스를 봤다고 하는 분 지금 처음 봐요. 아니 매트릭스를 지금 봤다고 하는 분을 처음 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본 영화인데 나만 안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총알 피하고 넘어지는 장면이나 이런 거 그 무슨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맨날 보던 그 유명한 명장면 패러디 되는 그 장면들이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다 이제 드디어 봤어요. 그 아노말리가 JYP한테 큰 영향을 줬다니까. 드디어 내가 매트릭스를 한번 봐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했다고. 그 아노말리에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설명하는 과학자들의 설명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지난번 정재훈 교수랑 그 같이 했던 엔드 오브 타임에서 잠깐 나왔던 멀티 유니버스 브라이언 그린의 멀티 유니버스라는 책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고 특히 그 멀티 유니버스의 10장이 시뮬레이션 가설에 온전하게 할애되어 있어요. 네. 박평은 내가 그것까지 보기는 싫다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네 아무튼 아노말리 얘기하면서 브라이언 그린의 멀티 유니버스를 같이 큐레이션하는 책 방송도 참 세상에 없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노말리를 보면서 처음 놀랐던 거는 이제 이런 작가를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종합 지식인, 그러니까 과학적인 정보, 지식과 그리고 약간 문학적인 상상력 그리고 또 사회적인 막 문제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져서 진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만든다는 게 이렇게 좀 큰 일이 중요한 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작가였고 이런 작가가 정말 많이 없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아노말리라는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굉장히 많은 걸 의도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냥 소설의 설정으로는 독자들한테 예를 들어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 나타났을 때 너라면 어떻게 반응할 거야? 혹은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같이 한번 상상해 보자. 너희들이 상상하기 싫으니까 내가 그 장을 한번 마련해 줄게.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뭐 두 분이랑 같이 등장인물을 꽤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냐면 그 등장인물의 개별 사연 자체가 지금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군상의 약간 그런 모순? 우리 사회의 약간 약한 고리들이나 약점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구현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세태 소설이나 약간 지금 사회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도 또 성공한 것 같아서 그 작가가 이제 평론가들이 나중에 막 뜯어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뭐 이런 의미, 이런 의도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를 진짜로 다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나름 이제 노 작가는 쓰면서 어떤 필생의 역작을 쓴다 이런 느낌으로 썼을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수많은 이 이야기들을 다 골고루 담아가지고 작품을 한번
필생의 역작을 써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썼을 것 같고 그 결과로 이제 콩쿠르상 같은 큰 상도 받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박평도 되게 이 소설을 극찬했잖아요.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느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 소설을 흥미진진하게 끝까지 다 읽잖아요. 그러면 독자가 내가 되게 좀 지적이고 교양 있고 우아한 독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잠시 들게 하는. 재밌는데 심지어는. 심지어 재밌는데 뭐 교양도 쌓인 것 같고 내가 지금 현대 인류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진 것 같고 윤리적인 고민도 해본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약간 지적인 유희를 즐기는 독자들이라면 이거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건데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 졸업하자 좀. 베르나르 베르베르 좀 졸업하고 아노말리로 넘어가자. 아노말리가 훨씬 재밌다. 그리고 훨씬 더 베르나르 베르베르보다 생각할 거리와 약간 지적인 즐거움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저는 좀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의 시대의 맥락이랑 맞물려서. 왜냐하면 그 처음에 아노말리를 쓸 때 그 모티프를 얻었던 게 보르헤스의 타인이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보르헤스의 타인은 젊은 내가 30대였나? 젊은 내가 나이 든 나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만나는 여러 모티프 중에서 이제 보르헤스가 썼던 그 부분에서 그 모티프를 얻어서 썼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문학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나를 만나는 것. 근데 이게 이제는 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되게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있잖아요. 진짜 나는 뭐고, 그러니까 나를 흉내낼 수 있고 정말 인간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고도로 프로그램화된 그런 AI가 출현할 수 있고 그 세계와 공존해야 되는 세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그냥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이 이야기는 그 보르헤스 시절의 그런 문학적 상상력으로 내가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이고 가까운 미래의 문제로 이제 던져지는 화두여서 이게 그냥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장르의 그 분야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박평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덧붙여 보면 그 자기랑 똑같은 사람, 뭐 도플갱어라고 해도 좋은데 도플갱어를 만났을 때 그 등장인물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맞아요. 가장 극단적으로는 제거부터 진짜 절친이나 가족이 되는 것까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 도플갱어라는 그 설정은 되게 오래된 설정이죠. 그 독일 괴담에서 나와서 여러 영화에서 영화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이렇게 243명의 도플갱어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YG는 똑같은 놈이 하나 또 나타나서 앞에 나타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진짜 재수 없을 것 같아요. 제거할 것 같아요. 내가 할 말도 너무 많은데 지금 같이. 그 똑같은 인간이 진짜 둘이 있으면 서로 잘 조화롭게 저기만 타협만 되면 훨씬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이제 같이 뭔가를 도모하는 형이다. 여행 준비 같이 여행 준비 같이 하고. 야, 네가 이틀만 출근해. 주 20시간씩 나눠서 일하는 거지. 나머지 놀고. 그 집에 계신 분이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집에 있는 분한테도 비밀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박평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표정 보니까 제거네. 제거죠. 딱 표정 보니까 제거야.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본이 뭔지 모르잖아요. 누가 원본인 건지. 그렇죠.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중요해요. 안 어차피 중요한가? 원본이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되는 원본이 거지. 두 개야? 그리고 지금 이제 나는 꽤 오래 이미 세상을 살았으니까 뭐 하나 더 나타나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타협을 하고 화해를 하고 둘이 같이 2인조로 활동하고 싶어도 너무 이렇게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20살이야. 19살이야.
이러면은 훨씬 더 재밌게 어디 외국 나가서 그냥 쌍둥이라고 하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데 꼭 나이도 별로예요.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도 나이가 좀 많은 사람 중에서도 만났을 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만났을 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또 상당히 세상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도 있고 약간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진짜 극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하지마. 하여튼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독서 네. 경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다라는 걸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그 요즘 어떤 약간 병렬식으로 옴니버스처럼 이야기를 쓰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어떤 시대를 잘 반영한 그 흐름이기도 할 텐데 그 정점에 이 소설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람들끼리 만난다기보다는 내가 나랑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래서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노말리 소설을 읽은 실제로 현장에서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열패감에 조금 빠졌을 것 같아요. 약간 네. 아까 이런 상상력으로 이런 식의 스토리들을 낼 수 있구나 하면서 약간 열패감. 이제 특히 이제 막판에 가면 정말 끝에 나오는 엔딩 장면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랄까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전혀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혹시 읽으실 독자들은 한참 후반부에 가면 이 작가가 중국 디스하는 장면 좀 나오거든요. 그거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 부분. 네. 아니, 본인은 신났어. 그리고 이 대목에 나는 이거 나 꼭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계속 그 JYP한테도 까이고 되게 까였는데 이 소설을 계속 읽으면서 전혀 다른 스타일의 전혀 다른 장르지만은 굉장히 비슷한 설정으로 좀 독자들에게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소설이 있는데 내가 몇 차례 책걸상에서 이야기했는데 스티븐 킹의 언더 더 돔. 그거 두꺼워서 안 한 거잖아. 그런데 그 소설 진짜 재미있고 그 소설 언더 더 돔을 읽어본 독자라면 왜 아노말리가 언더 더 돔이랑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진짜 유사한 부분들이 곳곳에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휴가 때 마땅한 책 어떻게 휴가지 가서 책을 읽을지 마땅한 책을 고르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아노말리 1순위고 그 다음에 아노말리에다가 그냥 언더 더 돔 3권짜리까지 가져가면은 그냥 이번 여름휴가는 끝난다. 저는 내가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YG가 저렇게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내가 2권만 돼도 읽으려 그랬어. 1000페이지만 돼도 900쪽, 1000쪽이면 내가 읽어보려 그랬거든요. 언더 더 돔은 3권이고 3권 합치면 1600쪽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깁니다. 팽팽하네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박평도 안 읽었죠? 네. 박평 읽을 게 얼마나 많은데 1600장 원고지 1600장짜리 소설도 지금 읽기 힘든 판에. 근데 진짜 이번 여름휴가 때 막 이것저것 막 뒤적거리지 말고 아노말리랑 언더 더 돔 그러면 끝난다. 꼭 제가 진짜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스티브 킹 여기 지금 책 속에 말해가지고 언더 더 돔을 쳐봤는데 언더 더 돔이 인쇄 페이지로 1600쪽도 넘고 원고지로 6000장이 넘는다고 방대한 분량 100명이 넘는 등장인물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요. 그 다음 말이 충격이야. 스티븐 킹의 소설 중 3번째로 긴 장편이다. 더 긴 게 2개나 더 있어. 와 대단하다 스티븐 킹도 정말. 자 아무튼 이번 주에는 정말 재미있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아노말리 3명 다 이 정도면 뭐 거의 극찬한 거죠. 네. 너무 재밌게 읽었고 다른 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노말리 소개해봤습니다. 네, 꼭 여러분도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꼭 읽어보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